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손정민 씨 사건이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방금 전 손정민 씨의 유족들이 이 친구 A 씨와 그 가족들을 정면으로 지목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충격적인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입장문은 조목조목 그동안 친구 A 씨 그리고 경찰이 보여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자, 이 입장문에 따라서 앞으로 경찰 상당히 힘들게 됐습니다. 자, 이 유족들이 제기하는 의문점은 합리적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이제 서초경찰서 그리고 대한민국 경찰이 이 손정민 씨 유족들에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한강공원 인근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실종됐던 손정민 씨, 결국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자, 이 술자리를 먼저 제의하고 동석했던 친구 A 씨,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걸 손정민 씨 유족들이 하나하나 제시하면서 경찰에게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자, 이 방금 전 나온 손 씨의 유가족 입장문은 상당히 감성적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많은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유가족은 처음 실종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정민이를 찾기 위해 안간 힘을 다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정민이를 찾을 수 없었고 기댈 곳은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A밖에 없었다. 처음 정민이의 실종 사실을 알게 됐을 때 A에 대한 일말의 의심도 갖지 않았고 오히려 너도 많이 놀랐구나 라며 A를 배려하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실종 사흘째 되던 날 우연히 경찰관을 통해 A와 그 가족이 실종 당일 새벽 3시 37분경 부자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숨긴 것을 알게 됐고 이외에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 A와 그 가족의 여러 행동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은 이 입장문에서 돌이켜보면 다른 친구들은 정민이를 찾기 위해 반포 한강공원을 누볐음에도 A는 단 한 번도 공원으로 나오지 않았다. 우리는 소중한 정민이를 잘 보내기 위해 진실을 구하고자 한다. A와 그 가족에게 만약 정민이의 입수 경위에 관해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경찰에게는 실체적 진실을 뛰어넘어 객관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하는 마음에서 이 입장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적었습니다. 자, 유가족은 해당 입장문에서 이 손정민 씨의 입수 과정에 대한 의혹 중 술버릇, 실족 가능성, 혈중 알코올 농도 등을 구체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술에 취하면 잠드는 정민이의 술버릇 때문에 신입생 때 경찰에 위치 추적을 부탁한 적이 있다. 이런 일로 주의를 두고 이 사고방지와 경각심을 갖게 하고자 위치 앱을 설치하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족 당일은 격주로 계속되던 시험과 6주간 해부학 실습 과정이 끝난 첫 주말이라 친구와 나간다는 걸 말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술자리를 갖거나 술버릇이 있는 모든 아이들은 다 죽어서 돌아올 거라고 그래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은 없을 것이다. 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이를 유가족에게만 알려주고 공식적으로 공표하지 않았으며 경찰로부터 익사 죽음은 부패 등으로 인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큰 의미가 없다는 말을 들어서 지난달 25일 새벽 2시에 촬영된 사진에 나타난 것처럼 만취 상태라고 답을 대체해 온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실족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지형을 고려할 때 실적으로 인한 익사 가능성도 없다고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가족은 손정민 씨의 친구 A씨 그리고 A씨 가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사건 당일 새벽 3시 반부터 4시 반 사이에 이 손정민 씨가 입수하게 된 어떤 사건이 있었고 사건에 A씨가 연관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사건 당일 새벽 A씨가 손 씨의 어머니에게 손 씨의 휴대폰을 건네주며 정민이가 언덕에서 넘어져 끌어올리느라 힘들었다고 강조한 점,
그 다음날 저녁 만남에서도 A씨가 손씨가 신음을 내며 악 하면서 굴렀다. 그걸 끌고 올라오느라 제 옷, 신발 보면 아예 흙이다. 평지가 있고 언덕이 있고 강이 있잖나. 거기 자빠져서 그걸 끌어올렸을 거라고 답한 점 등을 꼽았습니다. 유가족은 사건 당일 새벽 5시 이후 A 가족이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15분 이상 강비탈을 번갈아 오르내린 점도 수상하게 봤습니다. A는 물론 A 부모 또한 강비탈에서 어떤 심각한 사건이 있었음을 이미 알고 있던 거로 보인다. A 입장문 내용처럼 자고 있을 것이라 판단해 직접 찾으러 나왔고 내내 블랙아웃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하나가 정말 굉장히 구체적이고 의문을 가질만 합니다. 또 정민이를 찾으러 새벽 5시에 가족 모두가 설해마을에서 한강까지 뛰어나올 정도의 상황이라면 112나 119에 신고하거나 바로 인근에 거주하는 정민 부모에게 먼저 연락을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A 가족은 이런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건 정말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 심각한데 자기들끼리만 갔을까요? 자, 유가족은 경찰 대응에 대해서도 유일한 관련자인 A에 대한 조사가 늦었다. 실종 당일 아침 A의 혈중 알코올 농도, 몸의 상처, 다툰 흔적 등은 조사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전급품 수집에서 신발, 티셔츠가 실종 다음날 이미 버려져 제출되지 않았고 의류와 노트북은 실종 10일째야 제출됐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관련자인 A 그리고 A 가족보다 지나가는 증인 확보에 주력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과학적이기도 합니다. 유가족은 입장문에서 이 사건의 유일한 관련자인 A의 진술 확보를 위해 수사 집중을 요청한다. 영상 분석, 거짓말 탐지기, 프로파일러 추가 면담 등을 요청했습니다. 유가족은 A는 밤늦게 정민이에게 갑작스럽게 술자리를 제안했다. 또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다. 그럼에도 실종 이후 단 한 번도 정민이를 찾기 위해 현장에 오지 않았다. 장례식장에도 정민부의 언론 인터뷰로 인해 마지못해 한밤중에 어른을 앞세워 찾아왔을 뿐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A 가족이 처음부터 여러 의문스러운 정황에 대해 유가족에게 성심성의를 대해 설명했다면, 아니 설명하려고 하는 조금의 노력이라도 기울였다면 그때도 경찰 수사가 필요했을까?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회피해 유가족에게 깊고 깊은 상처를 주고 지금에 와서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고 해명하면서 경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하는 이 상황을 유가족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유가족은 앞으로 영원히 일상으로의 복귀가 불가능하지만 지금도 정민이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은 유가족의 입장에서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원한다는 A 변호인의 반복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정민 씨 유가족의 이 애절한 입장문, 여기에 친구 A 씨와 A 씨 가족 그리고 서초경찰서는 답을 해야 할 겁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